자, 지식의 사분면을 제가 이제 표현을 지식의 사분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렇게 이제 사분면을 그려보면 여기 이제 주관이 있고, 주관, 여기 이제 객관이 있고, 여기 인식이 있고, 작용이 있습니다. 자, 주관, 객관, 인식, 작용, 요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의 사분면이죠. 사분면인데, 주관, 객관, 인식, 작용. 근데 인식과 작용은 요거는 이제 점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점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이 태어나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 네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주관과 객관의 분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주관에 대한 학문, 주관, 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내가 객관에 대한 지식이 있고, 나와 객관이 분리가 되죠. 요걸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요것이 이제 나가 되겠고, 나가 되겠고, 요것이 이제 세계가 되겠죠, 세계. 나 아닌 세계. 세계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인식이 되겠고, 여기가 작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인식과 작용도 점선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자, 이게 이제 모든 지식을 네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이게 우리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고, 사람과 사람이 인식 대상으로서의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상징적인 거죠. 여기서 인간은 서브젝트고, 나무는 오브젝트. 객관, 주관과 객관이 분리가 됐죠. 주관과 객관이 분리가 됐어요. 주관과 객관이 분리가 됐는데, 요거는, 이 주관은 이제 에고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에고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고, 오브젝트는, 뭐라 그럴까요? 월드라고 할까요? 월드라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객관과 주관이 분리가 되는데, 인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 내가 요거를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요걸 이제 우리가 인식이라, 식이다 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 식을 강조하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유식이다, 유식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은 다 식의 작용이다. 주관과 객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인간의 식의 작용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식이라고 하는 것, 유식,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깊게 공부를 하면 결국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주관과 객관의 분리로 우리는 분리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즉 에고를 둘러싼 이 월드,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인식론적 단계에서 보면은 주관과 객관은 엄밀하게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론을, 서양에 있어서의 이 인식론을 깊게 공부를 하면 결국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느냐,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는, 이게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렇게 뚫고 나오죠. 뚫고 나와서, 이게 2차원이다 보니까는 3차원을 표현하지 못하는데, 요거 이렇게 뚫고 나옵니다. 뚫고 나와요. 뚫고 나와서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작용이 되는 거죠. 작용. 인간의 행동이 되는 거죠. 작용.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관에 빠졌을 때의 작용과 이것을 이 메타인지를 통해 가지고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용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요때 작용을 우리가 being, 존재한다, 또는 프리센스, 현존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존을 하게 되면은 결국 뭐냐, 여 위에 있는 하늘, 천인합일이 됩니다. 천인합일. 천과 인이 합일이 되는 거죠. 천인합일이 된다. 천과 인이 하나가 된다. 천지와 자연, 인간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제 물화일체가 되는 겁니다. 물화일체. 자타브리가 되는 거죠. 자타브리.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되면 천지 자연으로부터 받은 성격, 천지 자연의 어떤 명이라고도 하죠. 공자의 말로 표현하면은 천명이 되겠죠. 천명.
그리고 성리학의 말로 말하면 성즉리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을 통해 가지고 이 인간의 작용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흘러 들어온다라고 하는 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follow라고 표현하죠. follow라고 표현을 해요. 이 follow가 흐름이라는 표현도 있고 몰입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 인간의 인식 발전 단계가 서브젝트와 오브젝트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인식의 작용을 통해서 서브젝트와 오브젝트를 나누는 것일 뿐이고 원래 천지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의 분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들이 이것이 시계작용이구나. 불교에서 말하는 유식론이 되는 것이죠. 불교 유식론. 그래서 이 유식론의 관점을 통해서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게 되면 비로소 천지자연의 이치, 천지자연이 나에게 준 성격이 나에게 이게 흘러 들어가지고 내가 하는 작용에 흘러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현존한다, 프리센스, 현존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지를 천인합일의 경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라일체, 자타불이, 팔로우, 흐름, 몰입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 불교의 용어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뭐 공자, 노자, 모든 사람 이거를 이제 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떻게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초월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에고와 월드가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게 되면은 결국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다. 나를 통해서 자연이 흘러 들어와서 나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존재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현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follow라고 표현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다르게 또 앞으로도 이제 다르게 그림을 그릴 텐데 에리 프롬은 주관과 객관에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나와 세계를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벌어보는 거를 이제 소유냐 아니면 존재냐 이제 에리 프롬의 용어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에리 프롬은 나와 세계의 이분법적으로 나눠진 세계를 나와 세계를 나눈 다음에 내가 세계의 어떤 세계를 소유하는 존재로 이렇게 인식을 했죠. 그래서 소유적인 인생관이냐 아니면은 나와 세계가 하나가 돼서 그 하나가 된 상태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어떤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존재로서의 삶을 살 것이냐 소유냐 존재냐 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게 이제 에리 프롬의 용어가 되겠고요. 섹스피어는 to be or not to be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섹스피어는 시곡에서 to be or not to be 존재할 것이냐 to be 혹은 not to be 이렇게 표현을 하죠. to be or not to be 라고 했을 때 to be는 존재하느냐 혹은 not to be 존재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에고를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 에고를 없애야 된다고 표현을 했죠. 고집을 버려라. 그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다 너와 나의 이 이분법적 분리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에고가 세계와 분리가 된 채로 업을 쌓습니다. 카르마. 업을 쌓아가죠. 업을 쌓아가는데 그 업을 쌓아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팔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불교에서는 팔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 간단하게 5개, 그 다음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8식을 5개를 표현을 해보게 되면 5개가 이제 오감이 되겠죠, 오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 감정. 그리고 생각. 그리고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뭐다? 이 무의식의 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무의식의 작용인데, 이 무의식을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아레야식이라고 한 거죠. 아레야식이다. 그래서 이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에고로부터 쌓이는 것이다. 에고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무의식이 쌓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카르마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게 아리아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양자역학의 양자역학의 의미를 말해 보자면 요게 이제 감정의 파동이 되겠죠. 파동. 아주 미세한 파동이 되는 거예요. 이 파동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카르마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한꺼번에 싹 다 얘기해가지고 정리가 좀 잘 안 되지만은 여기 뭐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 그 다음에 뭐 유식학, 불교 유식학, 그 다음에 뭐 공자, 노자, 뭐 불교, 뭐 도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섹스피어에서부터 에리 프롬, 뭐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다 들어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지식의 사분면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식의 사분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의 분리 상태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근본적인 인식론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주관과 객관이 결국에는 뭐다? 분리가 되지 않는다. 인식으로 들어와야죠. 인식으로 들어와야죠. 그래서 인식론에 대한 어떤 인식론적, 메타인지를 잘 하게 되면 서브젝트와 오브젝트가 분리가 되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를, 이제 그 단계를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소승불교라고 그래요. 소승불교. 개인의 해탈. 소승불교죠. 근데 이제 그 개인만 해탈하면 뭐하냐? 해탈했으면 어떤 작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같이 해탈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같이 해탈에 이르는 것. 그걸 이제 작용에 이르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작용. 그 작용을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식의 사분면을 통해서 불교, 뭐 섹스피어, 에리 프롬, 그 다음에 서양 철학, 그 다음에 불교, 도교, 성리학, 그 다음에 뭐 현대 심리학, 그 다음에 불교 80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이 짧은 시간 내에 다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너무 빨리 간단하게 요약만 표현했기, 결과만 갖고서 지금 나열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을 두고서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면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세상의 사상과 철학이 하나로 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똑같은 거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은 지식의 사분면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학문들의 관점을 이 지식의 사분면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